안녕하세요. 고혜주 빌딩의 이팀장 김지한입니다. 네, 저희가 10분 노하우로 찾아왔습니다. 매수를 하시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시려고 할 경우 어떻게 하면 가장 시간을 합리적으로 단축시켜서 돈적인 부분도 아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물 매수를 하셨어요. 네. 하신 후에 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에서 가능한 공사행위가 좀 있을까요? 계약 시에 네. 몇 가지 매도자께 요청을 해서 계약서에 좀 문구를 좀 집어넣어서 매수자 입장에서 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득이 매도자한테 손해가 또 아니세요. 매수자는 요 몇 줄의 계약 문구로 몇 천만 원, 네. 몇 억을 절약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 방법을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가령 저는 리모델링 행위를 잔금일이 치러지면은 매수자께서는 명의가 넘어가니 네. 이 공사를 이제 인허가를 들어가세요. 이 절차에서 절약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 네. 자, 설계 인허가를 준비하는 기간이 3달, 4달 걸립니다. 건축 허가를 접수받는 주무관은 건물주와 네. 허가를 접수하는 사람의 명의가 일치해야 허가를 받아줘요. 네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잔금을 치르고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허가 접수를 못해요. 준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넘어가는 순간 접수를 하라는 거죠. 자, 미리 해서 등기가 넘어가서 명의가 넘어오시자마자 바로 접수를 하자. 이게 이제 기존까지 기존에 이제 좀 네, 줄였던 단축법이었다면 네. 지금 시장이 네. 매수자 우위로 살짝 돌아섰단 말이죠. 매도자분들께서 뭔가 좀 조금 맞춰주고 좀 기준을 조금 따라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조금 뭔가를 요청하실 수 있냐면 매도자의 이름으로 허가 접수까지 요청하실 수 있어요. 지금 시장 상황이 요 정도를 요청을 해도 조금 받아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네네. 매도자분한테 손해가 끼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전혀 손해였고요. 허가 절차 받고 또 허가 끝나면은 해체 심의 받고 이거가 지금 3에서 4개월이 걸려요. 꽤 오래 걸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도자 이름으로 이 절차를 밟을 수 있게 계약 조건에 명기를 해서 절차를 진행하시면 3, 4개월의 시간이 절약이 되는데 3, 4개월의 은행이자를 생각하시고 또 3, 4개월만큼 빨리 월세가 세팅이 되는 걸 생각하시면 네. 그 월세 수익률과 은행이자를 생각하시면 네. 상당한 금액. 제가 보기에는 뭐 건물에 따라 틀리지만 강남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신다면 이거 억 단위가 아껴지는 거예요. 우와.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중도금까지 이제 지급을 했어요. 네네. 그 다음에 가능한 공사행위 또 있을까요? 중도금까지 냈으면 어느 정도 매도자도 크게 더 큰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다는 의미잖아요. 자, 보통 중도금까지 내신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요청을 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저는 수용이 되냐면 신축이라고 치면요. 네. 철거해서 멸실도 가능해요. 네, 철거해서 멸실도 가능할 정도로 중도금을 지급을 하면 많은 부분들이 협조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3층 이상 건물은 네. 철거할 때 또 심의를 받아요. 심의. 예, 모든 심의는 최소 1달에서 2달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달이 아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나대지 상태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네. 바로 신축 또 신축 행위를.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신축 행위조차도 매도자 이름으로 하신다면 이게 아껴지는 거 기간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신축 인허가 행위가 길게는 한 5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립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지금은 신축을 좀 예시로 들었는데 리모델링은 중도금 지급 후에 어떤 행위들을 좀 협의가 된다면 네네.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협의가 된다는 전제한데요. 네. 사실 리모델링 자체를 그냥 통째로 하실 수도 있어요. 협의만 잘 되면? 네네. 그러면 그냥- 좋은 좀 매도인을 만나면 네네. 운 좋게 그 잔금 치르기 전에 시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매도자께서 기본적으로 건물을 판다는 건 돈이 급하시겠죠. 그죠. 근데 그 급하신 액수가 네. 예를 들어서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만 필요해. 예를 들어서 뭐 50억짜리 건물인데 네. 나는 계약금 5억에 중도금 한 10억 주면 15억이 급해. 나머지는 천천히 해도 돼. 나는 여유 있어. 이 조건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라고 하셨으면 중도금을 10억 주세요. 그리고 잔금 기간까지 저희가 인허가 다 떨어지면 순수 공사 기간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잡잖아요. 그죠. 4에서 5개월 동안 공사도 하셔도 돼요. 협의만 된다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협의만 된다면 가능하다. 네. 네. 마지막으로요. 잔금 지급 후에는 어떤 공사 절차들을 좀 하면 좋을까요? 잔금을 지급한 다음에는 사실 저는 모든 행위는 네.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할게요. 제가 잔금이 지급돼서 공사가 진행이 된다. 네. 그럼 진행 중일 때 건물주가 과연 뭐를 챙겨야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답변을 좀 네. 드릴게요. 잔금을 지급하고 좀 본격적인 공사가 좀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볼게요. 네. 리모델링일 때 해체 심의가 들어가요. 네. 자, 근데
해체 심의 비용이 네. 또 발생이 돼요. 네. 보통 4층, 5층 꼬마 빌딩의 해체 심의 비용은 네. 저렴하게는 600만 원. 600에서. 네, 그리고 조금 까다로울 때는 1,500만 원 정도 해체 심의 비용이 발생을 해요. 네네. 자, 이런 비용은 구조기술사님의 직접적인 용역 건물주님이 계약을 하는 거니까 얘기를 안 해줘. 그러니까 시공사가 괜히 얘기를 하면은 돈 들어가게 또 나와요? 라고 저는 반문을 하시니까 오해하실 수도 있네요. 오해를 하시니까 네. 시공사들이 자꾸 말하기가 꺼려운 근데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은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연돼요, 자꾸. 계속. 뭔가를 그거는 심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축주님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저쪽이랑 계약해서 받으셔야 돼요라고 네. 하면서 저는 떠나기. 조금 자기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공지를 잘 안 해드리는 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딱 공사 들어가려고 했더니 해체 심의 받아야 된대요, 착공 신고 전에. 이런 것들이 툭 튀어나오면 건축주님은 뭐 돈 1,000만 원 비용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간이. 바로 공사 들어갈 줄 알았더니 또 심의 받아야 되네. 이런 상황들이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그쵸. 심의 받는데 또 2달 걸리고. 맞아요. 2-3달 또 소요되니까. 네. 이자도 나가고요. 네, 그래서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네. 뭐 이렇게 지금 이런 계기를 통해서 네. 스터디가 되시면 돼요. 착공 신고 전에 네. 해체 심의 필증 이런 것들이 첨부가 돼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 현장인데 빠졌나 체크하셔야 이게 된다. 건물주 스스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또 착공 접수해야지라고 했는데 지금같이 또 까먹는 게 또 하나 나와요. 안전계획서. 안전계획서. 네, 신축일 때는 네. 안전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안전계획서가 마찬가지예요. 작성을 하려면 또 한 달 또 걸려요. 기본이 다 한 달이네요. 네, 맞아요. 이거 작성하는 기간 동안 한 달이고, 자, 신축일 때는 이런 거를 또 챙기셔야 된다. 인허가 별도로 챙겨야 되는 착공 서류에 첨부되는 것들. 네. 일단 심의만 한번 쭉 저희가 한번은 짚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심의에 관련된 부분은 시공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공사에서 하는 영역이 아니고 별도로 이걸 심의를 담당해 주시는 네. 구조기술사 분들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진행되는 점이라는 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이게 추가적으로 비용이 드는 건가 아니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를 좀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낡은 건물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꾼이 있습니다. 죽은 건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멋진 외관에서 튼튼한 내구성까지 건물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작업.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 방법으로 틈새 시장 개척에 성공한 꾼의 이야기. 어떤 마음이냐면은 건물에 그 가치를 올리고 그 가치를 찾아낸다. 이런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리모델링으로 건물을 새롭게. 틈새 시장을 노려라. 김지환 대표. 제작진이 도착한 곳은 서울시 강남구. 꾼을 찾아 안으로 들어가니 꽤 넓은 규모의 공간을 가득 채운 건 건축에 쓰이는 자재들 같은데? 이런 자재들이 전부 다 그 건물의 외장재로 쓰이는 자재들이고요. 다양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전시된 다양한 건축 자재들을 살피며 확인하는 꾼.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죽은 건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죽은 건물을 살리는 일이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꾼을 따라 나섰습니다. 저런 건물 같은 경우는 조금만 손 보면은 금방 예뻐질 수 있는 건물이에요. 잘만 정리가 되면은 조금만 손대도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건물들이지만 이 낡은 건물들이 꾼의 손을 거치면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데 이 건물의 건물주 분들도 이 건물에 대해서 뭔가 개선하고 싶으신 의지들이 다들 있으세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여기시고 엄두를 내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충분히 합리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것과 같은 큰 공사 없이도 마치 새 건물처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꾼의 시공 노하우. 다양한 공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더블 스킨 공법을 우선순위로 검토해서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대적인 철거 과정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요. 공사 기간도 절약이 되고 그거에 따른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환경에도 도움이 되겠죠. 기존의 건물을 면밀히 검토해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합리적이면서도 새로운 디자인 효과를 내는 이른바 더블 스킨 공법.
처음에는 건물이 너무 노화되다 보니까 누수가 있거나 건물에 균일이 가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찾아 들어오세요. 근데 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디자인을 조금 가미되는 거를 저희가 권유를 드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월세 수익이 상승되는 효과 내지는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거에 기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깔끔한 식당에 손님들이 더 찾는 것처럼 깔끔하고 예쁜 건물에 세입자들이 더 들어가고 싶은 거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의 컨디션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앞으로의 용도에 따라 고객이 원하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섬세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변경한다. 특히 여기는 많은 부분들을 좀 보여줘요. 그래서 자재라든가 같이 다니면서 자재들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견적들도 꽤 합리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저는 여기 뭐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조심스럽고 제일 중요하게 판단되는 부분은 변경 전이 변경 후가 됐을 때 그거를 충분히 설명드리는 부분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을 좀 많이 거칩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감도뿐만 아니라 실제 건물 외형의 일부를 직접 제작하기까지 한다고요. 고객이 돌아간 뒤 꾸는 바쁜 일정을 이어갑니다. 시공 예정인 건물의 디자인 설계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새로 태어나는 건물의 최대 강점. 주변 건물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건물 재생이라는 틈새 시장을 공략한 꾼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던 것 같죠? 여기는 지금 50년 된 건물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주유소로 이용이 되다가 지금은 여기서 새로운 매입자가 매입을 하셨고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들어온대요. 이곳 역시 더블 스킨 공법으로 완성될 예정이라고요. 이런 부분에는 철거를 안 할 거고 여 우에다가 새로운 마감재를 덧붙이고 쌓으면서 공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시공 후 건물의 모습을 그려보는 꾼. 꾼의 눈에는 벌써 멋지게 완성된 건물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네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건물에 그 가치를 올리고 그 가치를 찾아낸다 이런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 하는 일에서 보람을 찾는 일, 네, 그리고 그게 주변과 사회에 기여한다면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는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